여러분, 안 그래도 경제위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채권시장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채권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 단위의 그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말입니다. 이것은요, 큰 공포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자금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롯데건설의 자금난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롯데건설에 닥친 자금난, 유동성의 위기는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계열사가 롯데그룹에다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계열사들의 어떤 경영 상황이 좋으면 별반 문제가 없는데, 그 계열사 회사들의 어떤 경영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용 등급 전망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적어도 6개월 안에, 뭐 길면 1년 안에도 될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6개월 안에 롯데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신용등급이. 그럼 하나만 바뀌느냐?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쇼핑, 뭐 지주회사라고 이야기하는 롯데지주,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오토리스, 롯데렌탈, 롯데물산까지 신용등급이 다 바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망치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 신용등급 자체를 한 등급씩 다운시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롯데그룹의 자금난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신용등급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시장이든 기업어음 시장이든 이게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자를 그만큼 많이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롯데그룹이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괜찮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요,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로 이어지고요,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로 이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당연히 롯데건설이 부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롯데케미칼이 자금 대여만 지금 5천억 원 정도 자금 대여를 해줬습니다. 게다가 유상증자도 보시는 것처럼 875억 원을 했고요. 이게 뭐 언제 유동성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호텔 롯데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861억 원을. 롯데정밀화학은 3천억 원의 돈을 대여를 했고요. 롯데홈쇼핑도 1천억 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롯데알루미늄도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진짜 롯데가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사실
선대 회장이었던 신격호 회장 때는요. 롯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투자도 과감하게 하지 않고요. 예, 그야말로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꺼렸던 것이 롯데그룹입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 체제가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확장 정책의 일환입니다. 보수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라 좀 강력하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건설에 대한 어떤 최악의 상황이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3분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2,88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2년에는 4,23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늘었어요. 2021년 대비해서 거의 말입니다. 1조 2천억 원이 늘었지만 실적은요. 영업이익에서 4,239억 원이 적자가 났으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롯데건설로.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시장의 위험이. 문제는 롯데건설의 어떤 자금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올 PF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파급이 계열사까지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 전체의 어떤 위험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왜 전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개월 사이에 롯데그룹의 부채 비율 보세요. 2021년 12월에는요 106.9%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말 6개월이 딱 지났는데 118.4%로 늘었습니다. 물론 118.4%가 대기업 치고 엄청나다 이것은 아닙니다. 200%가 안 되니까 위험하다 이것은 아니지만 지금 6월 말 현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괜찮을까요? 적어도 말입니다. 롯데건설의 PF 대출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조 단위도 몇 조 단위가 넘거든요. 그러면 또 빌려야 되거든. 또 빌려야 돼요. 그런데 회사채 시장은 닫혀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정부가 PF 대출에 대한 어떤 ABCP라고 하죠. 자산 유동화 기업보험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조가 좀 넘는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롯데그룹이 괜찮을 건가 하는 게 지금 신용평가 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내 신용평가 기관들은요. 롯데건설로 시작된 이 유동성의 위기가 석유화학으로 번져지고요. 그러면서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 악화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대로 갔을 때는요. 롯데 지주가 롯데의 어떤 중심이 되는 회사입니다. 롯데 지주를 포함해서 다른 계열사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차입금 의존도 비율도 말입니다. 2020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31.4%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말에는 36.4%예요. 무려 5%포인트가 올라섰습니다. 이것은요. 차입금으로 인한 이게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차입금이 순조롭게 이게 차환이 되거나 또 빌릴 수 있다면, 자금을 구할 수 있다면, 조달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도 되지만, 만약에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경색이 이루어진다든가, 또한 지금까지 빌려왔던 자금들에 대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 지금 롯데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체 분위기는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롯데그룹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하필 이 시기에 자금난 때문에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일본에서 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 이게 그대로 이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롯데그룹 전반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황이 진짜 나쁩니다. 사실 지금 말입니다.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가 연내 도달하는 어음만 하더라도 1조 7천억 규모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여기다가 우발 채무까지 다 포함하면요, 내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 자금이 6조 7천억 수준입니다. 말이 6조 7천억 수준이지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롯데 전체 그룹에 대한 어떤 유동성 위기가 한층 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잘 극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되고요. 롯데 이러면 재계 5위 그룹입니다. 재계 5위 그룹이 만약에 유동성 위기로 굉장히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롯데가 슬기롭게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PF 자금에 대한 만기 도래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양산으로 갈까 진짜 두렵습니다. 아니 공포스럽습니다.